자, SLR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얘기. 오늘 SK 집 팔고 풀매수 때렸습니다. 아니, 왜 또 풀매수를 하세요? 풀매수는 아니라고. 뭐, 그건 존버해도 되는 가격이니까 괜찮긴 한데.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그래서 SLR 한번 보겠습니다. SLR 같은 경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완화를 했어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완전히 정반대인 게 뭐냐 그러면은 한국은 대출해주지 마라, 배당도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냐, 규제를 풀어줬어요. 뭐냐, 이게 대출을 더 해줘라.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대출 한도도 있습니다. 은행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이게 보통 보시면은 자본금의 땡땡배라고 나와요. 왜 자본금이 중요하냐, 은행은 자본금에서 몇 배만큼의 뭔가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요만큼씩 그 대출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얘는 그런 돌려막기를 자본금을 베이스로 하는 거고, 은행을 개업할 때 만들어 놓은 혹은 유상증자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그 자본을 가지고, 아니면 뭔가 돈을 이렇게 외부에서 수익을 걷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 자본금에 대해서 몇 배만큼 대출이 가능하고 그만큼 그걸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자본금이 위에 들어가고 이 밑에다가 현금과 그 다음에 뭐 대출과 그 다음에 국채,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몇 퍼센트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기본적인 원리거든. 분모에 들어가는 게 지급준비금이에요. 뭐냐, 내가 대출해준 게 빵꾸가 나면 메꿔야 하는 돈. 그리고 여기다가 국채가 들어간다는 소리 뭐냐면 이거 안전자산이거든요, 나름. 그 안전자산도 자본금의 얼마만큼, 이 국채를 많이 사면 대출을 많이 못해줘.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주식에 반대되는 포지션으로서 얘도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다가 대출 빵꾸 나면은 회사가 넘어갈 것 같으면은 안전자산을 팔고 그 돈으로 대출을 메꾸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뭐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국채를 보유하면서 뭔가 대출이 터져 나갈 때, 대출이 부실해질 때, 은행이 부도가 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뭔가 마련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LR 완화 정책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를 삭제시켜 준 거예요. 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2020년도 3월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제가 뭐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회사에는 유일하게 타격 입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신용도가 떨어져요. 자, 근데 우리 대학생 때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사회초년생 때 대출을 할 때나 은행에 갔을 때 내 카드 한도, 내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 때 뭐가 나옵니까? 신용도를 기준으로 나의 그 거래 내역, 나의 매출, 나의 실적, 나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내가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고, 내가 대출에 대해서 뭔가 그 금리가 인정이 되잖아. 야, 네가 은행에서, 우리 국민은행에서 니한테 돈 빌려주면 난 니한테 5% 받을 거야, 이러면서 은행이 되게 짜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2020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주가가 빠지면서 모든 기업들의 신용도라든지 아니면은 대출 한도가 막힙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게 더 늘어나고 뭔가 대출 한도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지는데, 이 기업들이 돈을 못 만들면은 연쇄 부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연쇄 부도를 막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5월달에 4월 5월 보시면은 미국 셔다운했죠. 셔다운을 예상한 연준에서는 이걸 미리 한 거지. 야, 은행 너네들 돈 좀 요런 거 내가 풀어줄 테니까 대출 좀 많이 해줘라. 내가 대출 이 돈 내가 너네들한테 팍팍 지원해 줄 테니까 시장에 돈 필요하다는 그런 기업 있으면은 대출해줘라. 너네가 감당 안 되면 우리한테 데리고 와라. 보잉 같은 애들은 내가 살릴게 라고 접근했던 게 작년이었어요. 분명히 코로나라는 게 빡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야야야야야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데, 야야야 죽는다는데, 이렇게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모든 게 문을 닫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한 명, 두 명 부도가 나버리면 미국 전체가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기적으로, 야, 내가 이 정책을 써줄게, 너네가 요런 거 공식에 들어있는 거 다 빼줄게, 대출을 이빠이 늘려. 근데 이게 국채를 없애주는 효과, SLR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냐 그러면은, 기존의 대출을 약 2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총 대출, 그러니까 총 시장에 뿌려가지고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이 돈이 1조였다 그러면은 이걸 2조로 만들어준 거지. 시장에 돈 쫙 뿌려줄 테니까 지금 회사 넘어간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 뭐 누가 힘들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 그건 뭐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들고 와 라고 미국 중앙은행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게 1년이 지나면서 이걸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연장을 안 해줬다라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출이 더 이상 안 필요하다라는 소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장 안 해주는 게 맞아.
1년 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셧다운을 했었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또 뭐가 있었냐? 뭔가 모두가 이게 공포에 휩싸여 있는 완전 패닉인 상황이었잖아요. 20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대. 야, 진짜로 집 밖을 못 나간대. 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들 보시면은 공포 아직 남아있긴 해요. 뭐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그럼에도 뭐합니까? 여행을 다닌다 그러고, 이미 우리 대한항공 주가가 뭐 전고점을 뚫었고, 여행사 주가가 전고점을 뚫었고, 백신을 많이 하고 있고, 셧다운 이제는 안 할 것 같지? 인천에서 한 명이 뭐 걸려서 우리나라 들어왔다. 강남을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집에 갔다더라. 여기 초토화, 여기 초토화, 여기 초토화였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서울에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몇백 명씩 나오는데, 나 오늘 집에 오는 길에 그 택시 기다린다고 계속 이렇게 택시에 안 잡혀가지고 버스를 왔거든. 버스가 다 만원 버스야. 1년 전과 대비하면은 이미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분명히 있지만 코로나와 어떻게 보면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해외여행, 국경을 못 놓는다 뿐이지 국가 내에서는 계속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들의 돈 이게 소비는 계속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미국은 더 하겠죠. 백신을 이미 뭐 몇십 프로가 맞았다 그러는데 공포 없어요. 많이 해결됐습니다. 시장에 돈이 멈추는 게 없죠. 지금 실업수당도 계속 주고 있고 추가로 그 재난지원금도 계속 주고 있고 소비를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돈을 뿌리고 있으니까 돈이 막힐 리가 없죠. 그래서 SLR을 종료한 거지 않나. 그러면 요 효과, 요거로 인해서 단기간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냐. 그 채권이랑 현금이랑 그 다음에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회사에서 그 은행에서 얘기를 하는 자본금 대비 이게 비율이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는 요게 요러한 완화 정책이 없을 때였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다시 이게 공식에 들어오는 거지.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시장에서 계속 돈을 뿌렸단 말이야.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뿌렸는데 대출은 많이 안 해줘요. 왜냐? 이거 터지면은 골치 아픈 거는 어차피 돈이 많든 작든 이건 똑같은 거거든. 대출은 줄이고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주식과 채권을 많이 늘렸죠. 실제로 그 투자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신한은행 아니면은 뭐 삼성생명 이런 데는 오히려 주식보다는 채권을 많이 들고 있어요. 왜? 이거는 위험하거든. 요거는 고정수익이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듯이 은행에서는 채권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비율을 맞춰서 줄여야 된대. 즉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SLR이 종료가 된대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솟았는데 이러한 분석을 방구석에 있는 저도 하는데 월스트리트 형들이 그 경제학 박사 형들이 이걸 못했을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년 차트 보면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분석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에서 SLR 종료를 염두에 두고 채권을 미리 시장에다가 보유분에 대한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내다 팔았다. 채권을 많이 매도하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반대예요. 매수를 해야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를 SLR을 3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은행들의 저런 잔고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왜 2월부터 올랐을까? 왜 계속 매도만 했을까? 이 사람들이 매도한 이유는 SLR 종료를 알고 있었다, 눈치채고 있었다, 연장이 안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좀 더 전문가 분들의 분석, 진짜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경제학 박사형들의 분석이 나와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요렇게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이런 이벤트가 이제는 끝나간다. 3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한 번 더 솟았다가 끝나서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도 글로벌 주식도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는 저의 내피셜이에요. 너무 믿지는 마시고 SLR에 대해서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SLR이 지난 2월부터의 그 국채 폭등을 불러오는 원인이 됐고 이 원인이 결국에는 종료로서 이제는 시장에서 잊혀지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3월 말이 끝나면은 다시 안정화되겠죠. 리스크 하나 없어졌네. 국채 팔 만큼 다 팔았구나.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이 오픈하는 거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요런 식의 비율을 들고 있고 뭐 자본금이 얼마라서 오케이 통과. 아니면 뭐 옆에 있는 골드만삭스도 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뭐 통과. 예전에 월가가 페드를 믿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간다. 이 월스트리트에서 형들 페드를 안 믿는 게 아니고 페드를 이용해 먹는 거죠. 아주 영악한 그 IQ가 아니지. 영악하니까 JQ 잔머리 지수 180의 그 7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IQ가 한 200대는 그 아주 노련한 아빠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겁나 싸워.
내가 요렇게 하면은 아빠는 나한테 이걸 줄 수밖에 없어. 으엥 이러고 아빠는 주는 척하면서 요거는 주고 요거는 안 줘야지라는 계속 눈치 싸움을 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잘 보셔야 되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항상 상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런 얘기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둘이서 싸우는 게 나중에 되면 좀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아 월스트리트 형들 이 형들 또 땡깡 쓰네 이러는 거고 와 이거 준척하면서 저거 봐라 준척하면서 다 안 주고 저 뒤로 숨가가지고 저 아이고 이러면서 둘 다 이제 이 새끼들이 이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 니는 이걸 챙겼고 니는 이걸 챙겼구나 누구 둘 다 챙겼고 나는 이걸 챙겨야지. 그런 거는 제가 계속 옆에서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LR 종료된 거 큰 문제 아니에요. 단기적 이슈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진짜 3월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3월이 끝나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